자, 계속 이어서 갑니다. 결산 정리 사항은 워낙 여러 가지 형태로 나와서 이번에는 14번. 이것도 조금 아까 했던 거랑 이어지는 거예요. 자, 보세요. 자, 회계 담당자가 기중에 인식한 선수 임대료 중에서 기간이 경과되어 실현된 금액에 대한 기말 수정 분계를 하지 않았다. 이 오류가 재무제표에 미친 영향. 그걸 떠나서 이 말부터 분석해 보자고. 이게 뭔 소리예요? 기중에 인식한 선수 임대료 중에서 기간이 경과되어서 실현된 이런 말. 조금 전에 막판에 했던 거 날짜는 안 나왔지만 만약 현금으로 받으면서 임대료라는 수익으로 처리할 수도 있지만 선수 임대료 조금 아까 마지막에 했던 거 똑같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선수 임대료로 처리했어요. 즉 뭘로? 수익으로가 아니라 뭘로요? 부채로. 그러니까 처음 받을 때 당시에는 1년치를 미리 받았으니까 선수였단 말이죠. 이제 그러다가 아까 분석했을 때 뭐 9달은 경과되었고 3달은 미경과되었다. 그럼 결산 때 뭐 해주랬죠? 선수로 되어 있는 것 중에서 기간이 지나간 만큼은 선수 임대료를 없애주면서 이제 기간이 지나갔으니까 단기분 수익으로 바꿔야 될 거 아니에요. 부채를 수익으로 바꿔야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부채로 처리할 수도 있고 수익으로 처리할 수도 있는데 수익으로 처리했다가 미경과분을 부채로 바꿀 수도 있고 미경과분을 아니면 부채로 처리했다가 기간이 지나가면 경과된 만큼을 수익으로 바꿀 수도 있죠. 이게 이거죠. 부채로 처리했다가 경과된 만큼을 수익으로 바꿔주는 거잖아요. 그럼 이게 경과된 거지 이게. 그러니까 원래는 1년치 아까 했던 거 따지면 1년 12달 120만 원 받았다가 이 중에 9달이 단기분이고 9개월 90이 단기분 수익이고 30이 차기분 요게 바로 선수 수익이었죠. 마지막에 한 거 이거짜리예요. 그러니까 장부에는 120이 수익으로 되어 있지만 진짜 선수 임대료 선수 수익으로 되어 있지만 진짜는 30이다. 그럼 120을 30으로 고치기 위해서 90 경과된 걸 없애주고 90은 단기분 수익으로 바꿔줬잖아요. 이 분계가 수정 분계였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거예요. 실현된 금액, 즉 기간이 지나가서 실현된 거 수익으로 바꿔야지. 이때 당시에는 미리 받은 거니까 굳이 따지면 미실현인 거고, 요때 당시에는 아직 이제 돈 받자마자니까 아직 기간이 하나도 안 지났어. 그 미실현된 거고, 이제는 기간이 지나갔으니까 실현됐단 말이죠. 9달은 지났으니까. 이 개념하고 같은 거예요. 결론적으로 이 수정 분계, 이 분계를 안 했대요. 자, 결론은 이겁니다. 그 답이 몇 번이냐는 떠나서 지금 이걸 여러분이 할 수 있느냐 이거죠. 이거 선수 임대료 중에서 기간이 경과되면 이렇게 바꿔줘야 되는데 이걸 누락했다. 이 분계를 누락하면 하지 않았다. 재무제표에 미친 영향. 누락하면 자 일단 선수 임대료 선수가 부채죠. 부채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데 부채에서 빼야 되는데 안 뺀 거죠. 뺄 걸 안 뺐으니까 부채는 과대가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수익으로 적어야 되는데 결론은 안 적은 거죠. 안 적었으니까 수익은 적을 걸 안 적었으니까 과소. 수익 과소면 당기순이익은 과소. 이익 과소면 자본, 이익여금도 과소가 됩니다. 답이 몇 번이냐는 나오겠죠. 답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 분계가 여러분 되느냐 이거죠. 요거 선수 임대료라고 처리했다가 기간이 경과되면 경과된 만큼 없애주고 임대료 수익으로 바꿔줘야 된다. 이 분계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이건데 어떻게 되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분계를 여러분이 찾아낼 수 있으면 답이 그냥 나오는 거죠. 뭐. 그죠? 답이 몇 번인지는 저도 몰라요. 이제 알아서 하세요. 물론 그래서 그 밑에 해설은 또 지금 제가 한 거랑 물론 해설은 달라요. 해설 의지하지 말랬죠. 해설은 이렇게 저도 똑같은 문제를 해설을 이렇게 쓸 수도 있고 그렇게 쓸 수도 있고 다르게 쓸 수도 있어서 해설은 그냥 표현 방법이 다를 뿐이다. 근데 그걸 떠나서 일단 여러분이 이걸 찾아낼 수 있으면 답이 나오는 겁니다. 어쨌든 답이 몇 번인가는 나중에 찾아보셔요. 그러니까 2분계. 그래서 이거 엉딩이나 방딩이나 같은 거 수익으로 했다가 부채로 바꿔주거나 부채로 했다 수익으로 바꿔주거나 이거 물론 비용도 나오면 다시 할게요. 수익이나 비용이나 원리는 같으니까 이거네 또 나왔네. 이것도 두 가지 방법으로 다 해볼 거예요.
사실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지금도 이것도. 자, 보세요. X1년 8월, 날짜만 다를 뿐이에요. 8월 1일 날 보험에 가입하면서 1년치 보험료 12,000원. 아까는 120원, 지금 12,000원. 그리고 아까는 수익, 지금은 비용. 그 차이예요. 그리고 지급하면서 뭘로 처리했다? 지급하면서 뭘로 처리했다? 선급보험료로. 무슨 처리법? 자산처리법. 그럼 그 순간 나머지 볼 필요 없어요. 나머지는 뭘 물어보는지 저도 몰라요. 일단 이것만 보고도 여러분 머릿속에 분계가 쫙 그려져야 돼요. 근데 그게 처음에는 시간이 좀 걸려도 몇 번 해보면 뻔한 겁니다. 일단 평범한 거 먼저 해볼게요. 평범한 거. 일단 보통은 8월 1일 날 24년 X1년이지. X1년 8월 1일 날 보험료를 줄 때 일반적으로 뭘로 처리하죠? 물론 대변의 현금. 저기 12,000원인데 12,000원. 차변에 보통 뭘로 처리해요? 그냥 보험료 내면? 보통은 그냥 보험료라고 처리하잖아요. 보험료 냈으면 보험료라고 처리하죠. 일반적으로는. 그죠? 그리고 이제 12월이래. X1년 12월 31일에. 그럼 여러분 뭐라고 문제에 써 있든지 따지지 말고 이것만 보고 생각을 해봐요. 이것만 보고. 8월 달에 보험료 냈네? 그리고 회계는 발생주일에. 그럼 8, 9, 10, 11, 12. 5달. 이 중에 5달은 단기, 기간이 경과되었고, 오늘 12월이니까. 그럼 나머지 7달은 아직 기간이 경과되지 않았어요. 맞죠? 됐죠? 그 다음 경과된 거는 결국은 이게 단기분에 해당되는 것이고, 그 다음 미경과된 건 차기분에 해당되는 거죠. 됐죠? 그 다음 단기분에 해당되는 건 당연히 단기분 손익계산서에 비용으로 적어야 될 부분. 즉 비용은 비용인데 보험료라는 보험료로 처리할 부분이고, 차기분은 원래 내년 건 내년에 줘도 되죠. 내년에 줘도 되는데 벌써 줬잖아요. 이미 줬잖아요. 그러니까 미리 줬으니까 글자 그대로 뭐예요? 선급이죠. 그렇죠? 선급. 그게 선급보험료가 되는 겁니다. 자, 이거를 파악할 수 있으면 분계는 그냥 알아서 자동으로 되는 겁니다. 생각해보자. 자, 장부에는 뭘로 돼 있냐? 보험료로 돼 있다. 근데 엄밀하게는 결론적으로 12월에 가서 보니까 결론은 잘못됐어요. 원래는 얼마가 돼야 돼? 보험료로 적힐 금액은 5달치 5,000원이에요. 그럼 12,000원이 아니라 12,000원이 아니고 얼마로 바꿔야 돼요? 5,000원으로 바꿔야 돼. 좀 처음에는 오래 걸려도 이렇게 무식하게 천천히 한번 해보자고요. 그럼 5,000원으로 바꿔야 되니까 어떻게 해야 돼 그럼? 보험료를 줄여줘야 되겠구나. 줄여줄 때는 반대쪽 역분계. 보험료에서 빼요. 원래 맞는 금액이 5,000원이니까 얼마를 빼야 돼? 7,000원을 빼야죠. 결과적으로 미경과를 빼는 건데 미경과를 뺀다고 생각하지 말고 맞는 금액이 얼마인지 조정해 본다고 생각하면 7,000원 당연한 거잖아요. 그리고 이건 내년 거니까 내년도에 써야 되니까 내년도로 넘기기 위해서 선급이라는 자산으로 바꿔줍니다. 이건 내년도로 넘어가야 되니까 선급이라는 자산으로 바꿔줘요. 그럼 보험료 12,000원 중에 7,000원을 뺀 나머지 5,000원은 결과적으로 어디로? 손익계산, 집합손익. 손익계산서에 비용으로 적힐 금액이란 얘기죠. 손익계산서에 비용으로 적힐 금액. 아까 문제는 이걸 물어봤고 수정분계는 이거죠. 선급보험료, 보험료 2분계. 2분계가 일단 중요한 거죠. 아까 앞에서 풀은 문제는 이걸 물어봤지만 결론은 이걸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게 일반적인 거잖아요. 요게. 그리고 1월 1일 날은 안 해도 되지만 결산 때 했던 요 분계를 다시 원위치 시켜가지고 제대체 다음 연도로 다시 부활시키는 게 있는데 이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해주는 게 있는데 넘어가고. 자, 그 다음 두 번째 방법. 이건 첫 번째 방법이고 두 번째 방법은 자 X1년 8월 1일 날 이 문제. 선급보험료로 처리했다면서요. 그럼 대변에 현금 주고 12,000원. 그리고 차변에 내년 것까지 이미 먼저 줬으니까 선급으로 처리한다 이겁니다. 처음에는 천천히 생각해요. 문제를 빨리 풀려고 하지 말고 천천히 분계해보는 거예요. 했죠? 그 시간이 흘렀어. 기말이 됐어. 그럼 생각해봐요. 무슨 짓을 해야 될까? 내가 알아서 생각해봐요. 알아서. 뭔 짓을 해야 될까? 근데 내용은 똑같죠. 8월 달에 줬네? 그럼 내용은 똑같아요. 이게 1년치야. 1년치인데 결과적으로 9달치. 8, 9, 10, 11, 5달이구나. 5달은 지나갔고, 아까 이거 똑같죠? 5달은 기간이 경과되었고, 나머지 7달치는 내년 거 미경과야.
요 자체가 어렵다면 할 말이 없어요. 근데 요것만 이해된다면 분계는 이제 알아서 만들면 되는 거예요. 빨리 푸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은 한 문제를 푸는데 1시간 걸려도 천천히 해보시는 거예요. 그럼 요게 단기분이야. 그럼 요건 단기분 비용이나 단기분 수익으로 적혀야 될 부분. 보험료죠, 물론 보험료. 이건 차기분이네. 차기분이니까 얘는 성급 비용으로 처리해야 될 부분이다 이거죠. 성급 비용. 요렇게. 그죠? 그럼 요것만 이해된다면, 이것만 이해된다면, 사실 같은 거지 뭐. 그러니까 처음에 보험료로 되어 있든 성급 보험료로 되어 있든 간에 내용은 어차피 똑같잖아요. 그럼 장부 정리를 어떻게 할 거냐? 자, 다시 정리해 보자. 결국은 500원은 단기분 비용이고 700원은 성급 비용이 돼야 돼. 근데 지금 뭘로 돼 있냐? 성급으로 돼 있네. 12,000원이 성급으로 돼 있는데 결론적으로 틀린 거죠. 결산 때 와서 보니까. 처음에 줄 때 8월 1일 날은 12,000원 성급이 맞지만 이제 12월이 돼서 보니까 5달 지나고 나서 보니까 이제 12,000원이 성급이 아니에요. 진짜 성급은 얼마냐? 진짜 성급은 700원이야. 7,000원. 7,000원, 5,000원, 7,000원이요. 진짜 성급은 7,000원이에요. 그럼 12,000원 되어 있는데 결과적으로 맞는 건 7,000원이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5,000원을 빼야 되겠지. 뺄 때는 역분계, 반대쪽으로 가면 역분계 빼는 거니까. 그럼 대변으로 성급보험료를 없애줍니다. 그럼 대변의 성급보험료를 얼마를? 맞는 금액이 7,000원이니까 12,000원을 7,000원 되게 만들려면 5,000원을 써줘야 되겠죠. 근데 아까는 미경과로 썼는데 지금은 왜 경과로 쓰냐? 아이씨. 그러면 헷갈려. 끝까지 헷갈려. 경과, 미경과는 결론적으로 그렇게 된 거지. 지금 이걸 잘 생각해 보면 이걸로 쓰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그럼 여기서는 미경과, 여기서는 경과 이렇게 정리하지 마요. 물론 그래도 맞지만. 그리고 이건 이번 연도 거니까 이번 연도 보험료라는 비용으로 만들어 줍니다. 그럼 이번 연도에 해당되는 비용은 여기서 5,000원이고 여기서도 5,000원이고 결론은 똑같아요. 보험료가 12,000원 있다가 7,000원 없어지니까 5,000원 남잖아요. 5,000원. 결국은 보험료 비용으로 적힐 금액은 5,000원. 비용으로 적힐 금액 5,000원. 자산으로 적힐 금액 7,000원. 결론은 같아요. 그래서 2분계. 이 문제에서는 이거죠. 이 문제에서는 수정분계가 이겁니다. 아까는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 처음 볼 때는 계속 헷갈리죠. 같이 보면 아니 아까는 보험료인데 지금은 보험료 성급보험료 아씨 막 이렇게. 근데 자꾸 그렇게 해서 엮어가면 안 되고 제목을 잘 봐라. 자산으로 처리했는지 비용으로 처리했는지 그리고 손꼽아서 몇 달 지나고 몇 달 안 지났다고 따져봐라. 그럼 내용은 똑같은 거거든요. 그리고 나서 결산 때 이제 보험료를 자 손익계정에 대체해야 돼. 그럼 보험료 5,000원을 손익계산서에 적어야 되겠죠. 5,000원을. 근데 이건 손익계산 5,000원 적는 건 아까랑 똑같아요. 결론은 같은 거니까. 자, 그래서 2분계. 그럼 다시 문제로 돌아와서 선고보험료로 처리했어요. 그리고 동거래 관련해서 X1년 말 수정분계. 수정분계가 이거. 2분계 아니면 2분계. 결산 수정분계를 하지 않았을 경우 X1년 말 재무상태표에 미친 영향은 어떻게 되냐. 월할 계산. 월별로. 지금 우리가 월별로 하고 있죠. 8월, 9월, 10월. 월별로. 자, 그럼 지금 이 문제는 결국은 이거죠. 결국 2분계를 누락했다는 얘기잖아요. 2분계를 누락했다는 얘기죠. 차변의 보험료, 대변의 선고보험료 2분계를. 이걸 누락했으니까 자 그럼 보험료라는 비용을 어떻게 했어요? 보험료라는 비용을 적을 걸 안 적었으니까 과소죠. 비용 과소. 비용 과소면 당기순이익은 비용을 적게 적으면 이익은 커지겠죠. 이익이 커지면 자본, 이익이냐 그럼 자본도 커지겠죠. 그리고 또 선급보험료는 자산이잖아요. 자산이 대변에 있으면 자산이 감소죠. 저 자산에서 빼야 되는데 안 뺀 거야. 안 뺐으니까 자산은 과대가 되죠. 그럼 이 문제 자산 과대가 어디 갔어? 1, 2, 3, 4 다 과대네. 이런 된장. 근데 얼마가? 5,000원이. 5,000원 과대가 몇 번이에요? 1, 2번이죠? 그럼 답은 1, 2번 중에 하나죠. 부채는 안 나오잖아요. 끝났지? 그럼 2번 답. 맞는 거 찾는 거지. 부채는 영향 없죠. 그럼 1번 답이죠. 부채하고 남 상관없으니까. 자본 과대는 이거 자본 과대, 순위 과대, 자본 과대니까 5,000원. 그게 답이 1번인 거죠? 그게 답이 1번이다는 중요하지 않아요. 답이 1번이냐 3번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이 분계, 즉 보험료로 처리했는지 선급보험료로 처리했는지에 따른 이 결산 분계를 천천히 한번 지급할 때 결산 때 이 분계를 천천히 해보세요. 얼마가 맞는 금액이고 얼마가 잘못된 금액인지 이거 찾아보는 게 처음에는 분명히 헷갈려 합니다. 모든 수험생이 회계 이제 전공자가 아닌 이상 물론 전공자도 처음엔 헷갈렸어요.
아닌 이상 이게 자산처리법, 비용처리법 이것 따라서 맨날 헷갈려요. 그리고 또 얘기했지만 어떤 때는 미경과로 어떤 때는 경과로 막 이렇게 생각하니까. 근데 미경과다 경과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중요한 건 뭐다? 뭘로 처리했냐? 뭘로 처리했냐? 처음에 뭘로 시작했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것만 따질 수 있으면 나머지는 됩니다. 이거 두 가지. 이제 수익에 대한 수익처리법, 부채처리법. 그다음 비용에 대한 비용처리법, 자산처리법 둘 다 해드렸으니까 참고해서 보세요. 그럼 이것도 결론적으로는 아까 그린 것처럼 자산으로 처리했다가 비용으로 바꿔주는 방법이 있고 일반적으로 비용처리법이죠. 비용으로 했다가 미경과된 것을 자산으로 바꿔 선급보험료로 보험료에서 선급보험료로 바꾸는 방법이 있고 선급보험료로 처리했다가 기간이 지나간 만큼 보험료 비용으로 바꿔주는 방법이 있고 마찬가지 부채처리법과 수익처리법도 마찬가지 수익으로 처리했다가 미경과분을 부채로 바꿔주는 방법이 있고 부채로 처리했다가 선수임대료 경과된 것을 수익으로 바꿔주는 방법이 있고 엉덩이나 방댕이나 사실은 같은 거예요. 같은 건데 여러분 헷갈리게 보이지. 이랬다 저랬다 하니까. 근데 본질은 뭘로 시작했느냐를 보면은 그냥 자동으로 나오는 겁니다. 자, 넘어갈게요. 19번. 왜 18번 안 하냐 따지지 마시랬어요. 그냥 19번 가보니까 이건 또 뭐냐. 이제 송호품이야. 송호품인데 아까랑 같은 거예요. 자, 송호품 봅시다. X1년 말 수정전 시산표에 송호품이 5만 원 있었다. 요것만 딱 보자. 요것만 딱 봐도 이게 무슨 처리법이다. 자산처리법. 송호품이 자산이니까 자산처리법이에요. 그럼 요것만 딱 보고 이때 결산 때 기말 실사활경과 미사용된 것이 2만 원이래요. 자, 결론적으로 5만 원 구입했고 2만 원이 미사용이에요. 자, 이것만 가지고 딴 거 볼 필요 없어요. 이 뒤에 답이 뭐냐를 떠나서 저것만 딱 봐요.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자산처리법. 자, 그럼 송호품 생각해 봅시다. 저 이 문제 상관없지 말고 5만 원어치 처음 사왔어요. 여러분이 복사용지를 5만 원어치 사왔어. 그럼 구입했을 때 자, 첫 번째 방법 구입 시 일반적으로 자, 송호품이라고 말하는 자체가 비싼 거예요, 싼 거예요? 보통은 싼 거죠? 보통은 싼 게 송호품이잖아요. 저 중장비 가지고 송호품이라고 안 하잖아요. 볼펜 이런 분필 이게 송호품이죠. 그럼 일반적으로는 구입하면서 자산 처리예요, 비용 처리예요? 비용 처리한단 말이죠. 보통은 뭘로 처리한다? 송호품 B로 처리합니다. 송호품 B. 그럼 여기서 아까 이런 비용 처리법 이런 거 할 때는 기간이 경과된 것은 단기분이고 근데 결국은 경과분은 단기분 비용이나 아니면 수익일 때는 단기분 수익이 되는 거였잖아요. 그 다음에 미경과분은 이게 차기분에 해당되는 거였죠. 차기분. 그죠? 차기분이고 그럼 선급비용이나 선수 수익으로 처리하는 거였단 말이에요. 아까 지금까지 한 게 이거죠. 단기라는 말 빼자. 경과 미경과를 가지고 경과분은 단기분, 미경과분은 차기분 이거 했었죠. 그럼 송호품으로 오면 자, 송호품은 나오는 말이 이겁니다. 사용액이다, 미사용액이다. 송호품에서는 경과 미경과가 아니라 사용액, 미사용액 이렇게 나옵니다. 보험료율, 이제 일반적인 보험료나 이자 이런 것들은 경과, 미경과로 나오는데 송호품에서는 사용, 미사용 나와요. 그럼 진짜 무식하게 생각하면 사용된 것은 비용으로 볼까요? 자산으로 볼까요? 써서 없어진 건 비용, 아직 안 쓰고 남아있는 건 자산. 이게 끝이에요. 다시 문제로 와요. 처음에 구입할 때 보통은 송호품은 비싸지 않으니까 비용으로 처리합니다. 그럼 여기서 비용으로 처리했다는 얘기는 뭐 한 것처럼 본 거다? 사용된 것처럼 본 거다. 지금 현재 장부에는 뭘로 돼 있다? 쓴 걸로 돼 있다. 만약에 12월 결산 때 아무 짓도 안 하면 장부에는 그냥 뭘로 돼요? 그냥 이번 연도에 송호품 5만 원 썼구나. 그냥 끝난 거죠. 근데 따지고 보니까 결산 때 창고에 가서 보니까 남아있는 게 2만 원이네. 그럼 생각해봐요. 그래서 봐. 이미 장부에는 쓴 걸로 돼 있는데 결산 때 가서 보니까 이 중에 구입한 건 5만 원인데 그 중에 써서 없어진 것이 3만 원이고 결론은 그리고 아직 안 쓰고 남아있는 것이 2만 원이래.
그럼 정리를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수정을. 당연히 해야죠. 장부에는 뭘로 돼 있어? 5만 원어치. 쓴 걸로 돼 있어. 근데 진짜 쓴 건 3만 원이잖아요. 그럼 요건 잘못된 거지, 결론은. 요건 잘못된 거고 맞는 건 요 금액이죠. 3만 원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아, 그럼 2만 원만큼 어떻게 해요? 5만 원인데 3만 원이 맞는 금액이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2만 원을 빼야 되겠죠. 그럼 송호품 B에서 2만 원을 빼요. 그리고 아직 안 쓴 건 송호품 팔면 돈 생기니까 송호품이라는 자산으로 바꿔줘요. 그래서 소모품 B에서 빼서 소모품으로 바꿔주는 거죠. 계정만 바꾸는 거예요. 계정만. 자, 장부에는 5만 원 쓴 것처럼 되어 있지만 진짜 쓴 건 3만 원이다. 잘못된 금액을 맞게 고쳐준다고 생각하면 되죠. 결론적으로 이 금액은 뭐냐? 미사용액. 근데 이걸 미사용으로 분개했다, 미사용으로 분개했다 이렇게 정리하지 마시고 제목 그대로 아 지금 뭘로 돼 있구나. 장부에 쓴 걸로 돼 있구나, 안 쓴 걸로 돼 있구나 판단하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 방법 구입할 때 소모품으로 처리했어요. 소모품으로 처리했어. 무슨 처리법? 자산처리법. 소모품은 자산이잖아요. 소모품은 자산이잖아요. 이거 자산으로 처리한 거 자산. 여기서 자산으로 처리했다는 얘기는 쓴 걸로 보는 거예요? 안 쓴 걸로 본 거예요? 안 쓴 거죠. 여러분 복사용지 오늘 사왔어. 그러니까 오늘 사온 그 시점에서는 사실은 써서 없어지지 않았잖아요. 그럼 일반적으로는 이걸로 처리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안 비싼 거니까. 솔직히 소소한 거니까 비용 처리가 끝나. 그리고 결산도 솔직히 여기서는 우리가 했지만 악착같이 했지만 나중에 실무에서는 물론 한 2만 원도 중요하다면 해야 되지만 금액이 소모품 자체가 한 3천 원, 5천 원이면 결산 때 사용, 미사용 안 따져. 그냥 그냥 비용으로 떨어버려요. 근데 그건 너무 작을 때고 좀 어느 정도 있으면 자 생각해보자. 자 미사용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오늘이 12월 결산이네. 따지고 보니까 내용 똑같아. 이 중에 따지고 보니까 써서 없어진 게 있고 안 쓴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중요한 건 시험 볼 때는 사용액이나 미사용 둘 다 주는 게 아니죠. 시험 볼 때는 둘 중에 하나만 주겠죠. 사용액을 주든 여기서처럼 미사용을 주든 둘 중에 하나만 줄 거 아니에요. 그럼 어쨌든 내용은 같은 거지. 미사용 얼마냐? 2만 원이래. 사용은 얼마냐? 3만 원이래. 어차피 내용은 같은 거죠. 근데 여기서 지금 장부에는 뭘로 돼 있냐? 소모품이라는 자산, 즉 안 쓴 걸로 돼 있죠. 결과적으로 5만 원 안 쓴 게 아니라 진짜 안 쓴 건 2만 원이잖아요. 그럼 5만 원이 아니고 2만 원이 맞는 금액이죠. 그 5만 원을 2만 원으로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5만 원을 2만 원으로 바꾸려면 3만 원을 빼면 되겠지. 그래서 소모품에서 3만 원을 뺍니다. 결론적으로 3만 원은 뭐냐? 사용액이네. 그럼 아까는 미사용 분개하고 지금 사용 분개하니까 헷갈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뭘 봐라? 제목을 봐라. 제목 속에 답이 있다. 제목 속에 답이 있다. 제목만 봐도 무슨 처리법이다. 이 말만 봐도 결산분개는 자동입니다. 그럼 써서 없어진 건 써서 없어진 만큼은 자산이 아니고 비용이다. 소모품비로 바꿔주는 겁니다. 결산분개는 어려운 게 아니에요. 다만 처음 배우는 데다가 회계처리법이 이것도 있고 그리고 문제는 빨리 풀고 싶고 이렇게 마음이 급하니까 이게 잘 헷갈리는 거지 헷갈릴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게 어려우면 이거 써서 없어진 건 비용이고 아직 안 쓴 건 자산이다. 지나간 건 경과된 건 당기분 수익이나 비용으로 적으면 되고 안 지난 거 내년 거는 선급 비용이나 선수 수익 적어야 된다. 이게 어렵다면은 이제 할 말이 없어요. 이게 어렵다면은 할 말이 없지만 이건 알겠다. 이 내용을 알겠다. 그러면 안 될 이유가 없죠. 그러니까 빨리 풀면 안 돼요. 천천히. 그리고 아직 우리 시험 아직 멀었어.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러니까 일단은 시간도 많으니까 천천히. 지금은 이거 하나 푸는데 이 문제 하나 푸는데 3시간 너무했다. 30분 걸려도 좋으니 천천히 한번 해보시면 돼요. 그 나중에 어차피 나오는 거 계속 나오니까 이게 안 나올 수가 없어요. 항상 나옵니다. 결론적으로 이 문제로 다시 돌아오자.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자산처리법. 그리고 미사용액 2만 원이네. 그럼 이 수정분개 어떻게 되냐? 결국 이거죠. 송호품비, 송호품. 이거. 근데 어떻게 돼요? 수정분개 영향. 이번에는 누락이 아니죠. 이 분개를 하면이에요. 수정분개의 영향이니까 이 분개를 하면이죠. 아까는 누락했을 경우지만 지금은 하면이에요. 그럼 하자마자 비용이 발생하죠. 비용이 발생하면 당기순이익은 감소하고 이익 감소하면 자본도 감소합니다. 그리고 송호품이라는 자산이 어떻게 돼요? 자산은 줄어들죠. 자산 과소. 1번 비용 증가한다. 그럼 답이네.
1번이 답이네요. 자본 증가가 아니라 자본 감소. 이 감소인데 3만 원 감소. 자산 증가가 아니라 자산 감소. 부채는 아무 상관없죠. 그 답이 몇 번인지는 아무 중요하지 않아요. 답은 아무것도 아니야. 중요한 포인트는 뭘로 처리했느냐. 처음에 뭘로 처리, 시작이 뭐냐. 자산이냐 비용이냐. 그리고 결산 때 사용비 사용은 나중에 분석해 보면 되니까. 그래서 두 가지 방법 다 해드렸죠. 두 가지 방법 다 해드렸죠. 그럼 6가지 방법을 지금 다 한 거예요. 송호품 2가지 했지, 수익 2가지 했죠, 비용 2가지 했죠. 그럼 다 둘 하면 6가지 방법을 한 거예요. 그럼 6가지라고 생각하면 또 헷갈리겠지만 이번 연도 거냐 내년 거냐 썼냐 안 썼냐 조금만 생각하면 됩니다. 빨리 문제를 푼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여러분이 회계 담당자 나중에 또 관리사무소 하실 때 송호품을 사왔다. 그럼 뭘로 처리할 거냐. 만약에 장갑, 작업용 장갑을 만약에 100켤레 10만 원 주고 사왔다. 그럼 뭘로 처리할 거냐. 자산으로 처리할 거냐 비용으로 처리할 거냐. 그렇게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빨리 풀려니까 이제 자꾸 헷갈리죠. 아니 어느 때는 사용행 어느 때는 미사용행 이러면서 그러면 끝까지 헷갈려요. 넘어가요. 20번은 또 뭐냐. 이번에는 이거 재밌는 문제예요. 수정문계 했을 때 잔액시산표 합계금액. 재밌는 문제야. 수정문계를 했을 때 잔액시산표의 합계금액을 변동시키지 않는 항목은, 문제 자체가 뭔지가 이해가 안 되는 분이 꽤 있어요. 이거 근데 의외로 이거 14회 때문에 너무 오래됐네. 10년이 넘었네. 근데 이런 비슷한 문제가 요거 말고 또 있어요. 사실은 또 있었습니다. 요것만 나온 건 아니에요. 기출문제라고 다 집어넣지 않았죠. 여기 기출문제라고 다 넣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은 지금까지, 옛날에는 사실문제 아니었어요. 넘어가고 어쨌든 다 집어넣으면 이거보다 훨씬 많아요. 근데 이게 뭐냐. 잔액시산표는 왜 작성하는 거죠? 잔액시산표는 왜 작성하는 거죠? 시산표 작성 목적은 차대변 합계가 맞나 안 맞나 확인하는 거였죠. 차변에 뭐가 와요? 자산과 비용이 오고, 대변에 뭐가 와요? 부채와 자본과 수익이 옵니다. 그래서 대차 합계가 맞나 안 맞나 확인하는 게 시산표의 목적이었죠. 네, 다시 문제 와요. 자, 수정문제 1번. 보험료 중 기간 미경과분을 선급보험료로 인식한다. 1번 분개하면 어떻게 되죠? 1번 분개하면 어떻게 돼요? 차변에? 네? 이게 돼야 되는데 이거 안 되면 뭐 의미가 없는데. 차변에 선급비용, 선급보험료, 대변에 보험료. 보험료 중이니까 비용처리법이잖아요. 비용처리법. 비용으로 처리했다. 미경과 내년 걸 빼라. 빼니까 대변으로 가죠. 그리고 선급보험료 자산으로 바꾸죠. 이 분계가 머릿속에 촥 떠올라야 돼요. 분계하면 이렇게 돼. 그럼 다른 거 다 빼고, 자, 수정전 시산표에 합계가 일치했었어요. 근데 이 분계를 하게 되면 이 수정전 시산표 합계 금액이 변해요, 안 변해요? 변할까요, 안 변할까요? 요거 하나만, 딴 거 생각하지 마. 요거 하나만, 딴 거 다 필요 없어. 요거만. 증가, 감소, 불변. 요 합계가 일치했었어. 근데 이 분계를 함으로써 이 잔액 시산표 합계는 증가, 감소 아니면 불변. 답은 이것만 나온 적도 있어요. 이 답은 불변. 비용이 줄어들고 자산은 늘어나죠. 비용 차변에 있던 금액 중에 얼마는 줄어들고 다시 늘어나고 하겠죠. 만약에 여기가 100이고 여기가 50이었다고 쳐요. 근데 만약에 이 분계가 10원이었다고 쳐. 그럼 여기는 10원이 줄어들어서 40이 될 테고, 여기는 10원이 늘어나면 110이 되겠죠. 합계는 150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차변 항목이고 이것도 차변 항목이니까 결론은 차변의 증가, 차변의 감소가 돼서 결론은 합계는 불변이죠. 그래서 시험에 옛날에 잔액시산표 합계가 있었다. 이 분계를 하게 됐을 경우 잔액시산표 합계는 어떻게 되냐. 이제 금액으로 준 거야. 여기는 에서 800만 원, 여기는 20만 원. 그럼 결론은 800만 원이냐, 820이냐, 780이냐 이렇게 되냐. 이렇게 물어봤던 거예요. 됐어요? 그럼 변동시켜야 안 시켜요? 변동 없어요. 그럼 2번.
2번은 뭐야? 차입금에 대한 미지급이자. 자, 미지급은 자산부채. 미지급은 부채, 미지급이자, 부채니까 대변에 와야죠. 그럼 대변에 미지급 이자니까 차변은 이자 비용이에요, 이자 수익이에요. 미지급이니까 이자 비용이 와야죠. 자, 근데 딱 보면, 자, 이건 어때요, 이건? 이거는 아까 불변, 이거는 합계가 증가 감소 불변. 시간 있으면 1시간도 기다려주겠는데 시간이 없네. 합계는 증가하죠? 아니, 이자 비용 차변 항목 증가되고, 미지급은 부채잖아요. 대변이잖아요. 대변 증가하죠. 차변도 늘고 대변도 늘어. 차변도 늘고 대변도 늘어. 증가하잖아요. 3번은 건물? 웬 건물의 손상차손? 자, 손상차손은 비용입니다. 손상차손 비용이고 대변에 해당되는 건물로 합시다. 그냥 자산이잖아요. 그럼 손상차손 비용이죠. 비용 어느 변 요소예요? 차변 요소. 건물, 자산, 차변 요소죠. 차변 하나는 늘고 하나는 줄었잖아요. 그럼 합계는 어때요? 합계는 불변이잖아요. 차변이에요. 차변. 근데 얘는 차변 요소와 대변 요소. 근데 1번은 차변. 3번도 차변. 같은 변끼리 변하는 거예요. 같은 변끼리. 불변. 4번은 유형자산 감가상각비. 감가상각비 비용이죠. 그리고 감가상각 분계를 직접법으로 하든 간접법으로 하든 어쨌든 건물이란 자산 감소죠. 그럼 이것도 결론 똑같잖아요. 비용, 차변 요소. 건물, 자산, 차변 요소. 차차. 이것도 역시 불변. 5번은 대여금에 대한 미수이자 인식. 뭐요? 기관 선고보험 변동시키지 않는 거라고요? 않는 거 지금 맞는데? 일단 할게요. 차변의 미수이자. 그럼 대변의 이자 수익이 되죠. 미수는 자산이니까 차변이 와야 돼요. 대변의 이자 수익. 이건 미수이자 차변 요소 자산 증가, 이자 수익 대변 증가. 이거 차변하고 대변 양쪽에 있네. 양쪽에 있으면 증가인데 불변을 찾는 거예요. 이거 지금 뭐예요? 이자 미수이자 잔액시산표 합계 금액을 변동시키지 않는 거. 1번 됐고, 그다음 2번은 증가고, 3번은 건물이 아니라 누계로 만들어서 그런가? 일단 건물로 하면, 손상으로 하면, 그냥 건물로 하면 차별인데, 이럴 수 있네. 그럼 지금 변동시키지 않는 걸 물어봤으니까 일단 1번은 확실히 맞고, 그다음 3, 4번은 건물이 아니라 원래 분계는 손상차손이니까 건물에 대한 손상차손 누계획을 만들어요. H4하게 별개. 건물 감가상각도 감가상각 누계획을 만들잖아요. 이때 감가상각 누계획은 대변 요소예요. 대변 요소. 감가상각 누계획은 대변 요소. 건물로 하면 자산감소 차변인데 그럼 다 불변인데 그럼 답이 안 나오잖아요. 세 개가 다 불변이니까. 그럼 아니고 이건 그럼 대변 요소 감가상각 누계획과 손상차손 누계획이라는 자산의 차감 항목 둘 다 어쨌든 대변 요소라. 그럼 대변이라 증가. 결과적으로 2, 3, 4, 5번은 다 증가. 1번만 같은 차변끼리 늘고 줄고 했으니까 불변이에요. 그래서 예전에 우리 시험 이런 거 한두 번 나온 적이 있어요. 자, 이 문제는 물론 이거 언제 거야? 좀 한참 됐네. 이것도 10몇 회네. 요거 말고 다른 식으로 아까 이거 숫자로 금액으로 물어본 것도 있었고요. 어쨌든 다시 3, 4번은 감가상각 누계획과 손상차손 누계획이라는 자산의 차감 항목으로 만들면 대변 요소예요. 대변 요소. 그러면 증가고 만약에 자산 그냥 감소 차변 요소였으면 불변이에요. 근데 불변이 3개면 답이 3개니까 그럼 말이 안 되니까 그때는 1번 답이고 1번은 다른 방법 없으니까 그래서 3, 4번은 감가상각 누계나 손상차손 누계를 만들면 됩니다. 자, 이 문제 자체가 분석이 잘 안 되는 이런 경우가 있어요. 어려워요. 은근히 어려워요, 이거. 그 다음 또 이런 것도 겪어봐야죠. 자, 그 다음은 이건 쉬운 거. 최근에 여러 번 나온 거. 이것도 최근에 나온 거죠. 다음 연도로 2월 되지 않는 거. 다음 연도로 2월 되지 않는 거. 최근에도 몇 번 있었어요. 23번도 있고 마찬가지로. 22번도 그렇고 어쨌든 22번. 쉽죠? 결론은 다음 연도로 2월 되는 건 결론은 자산부채 자본.
자산부채 자본이 아닌 걸 찾는 문제죠. 결론은. 그럼 답은 뻔하죠. 뭐 처분이익, 이건 수익이니까. 이건 수익이니까 집합손익으로 대체하면 끝나고, 잉여금 자본, 미지급 비용, 미지급 다 붙으면 부채, 감가상각 두 개는 자산에 대한 차감 항목, 자본금은 자본. 어쨌든 결론은 2번은 손익계산서 항목이다. 그러나 나머지는 다 재무상태표 항목이기 때문에 잔액이 차기로 2월 되더라. 됐죠? 자, 일단 넘어갈게요. 자, 이래서 24번도 내내 마찬가지인데 나중에 더 한번 찾아보시고, 자, 그래서 기초적인 내용 중에 이런 게 있다 참고하시면 되고, 자, 이제 그래서 뭐 미수미지급은 더 없구나. 요거 말고 나중에 뒤에 아마 결산정리랑 관련된 문제가 뒤에 또 나올 거예요. 뒤에 저기 그 결산정리랑 관련된 문제 뒤에 있을 거예요. 나중에 손익계산서 할 때. 네, 넘어가요. 그래서 지금 제일 중요한 건 천천히 풀어도 좋으니 아까 비용처리법, 자산처리법, 부채처리법, 수익처리법 네 가지 따로따로 한번 연구해 보시고, 그리고 송호품 처리, 자산처리, 비용처리, 하여튼 이건 무조건 매 시험 어쨌든 있을 거예요. 하나든 두 개든 어떤 식으로든 참고하시고 넘어갈게요. 자, 넘어가서 이제는 사업, 재무 보고를 위한 개념책이 어쩌고 요거 가야죠. 여기도 우리 시험 무조건 나오니까. 여기. 그래서 이제 재무제표, 그리고 재무정보의 질적 특성, 이 부분 갑시다. 1번부터. 자, 다음 설명에 해당되는 재무정보의 질적 특성이 뭐냐 그랬어요. 1. 정보 이용자가 항목 간의 유사점과 항목과 항목 간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식별하고 이해할 수 있게 한다. 이게 뭐냐? 이제 오늘 제 재무 이론 오전에 했던 거, 아니면 저게 기본 강의나 심화 강의 제가 정리했던 거 보셨죠? 이거? 뭐에 대한 거다. 딱 봐도 비교 가능성. 그 순간 답은 끝났죠. 항목과 항목 간이니까 항목과 항목 간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식별하고 이해할 수 있게 하는 건 비교 가능성. 답은 그냥 나온 거예요. 니은 안 봐도. 그다음 정보가 나타내고자 하는 경제적 현상을 충실히 표현하는지 정보 이용자가 확인하는 데 도움을 준다. 근데 이 부분은 검증 가능성 내용을 읽다 보면 이게 써 있어요. 어쨌든 가에 해당되는 게 이거 하나밖에 없으니까 더 나머지는 볼 것도 없습니다. 그냥 끝.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간단해 보이면서도 이론을 많이 읽어보지 않으면 이거 어려운 거예요. 그 다음 3번. 많이 써있다. 이건 재작년이구나. 이제 벌써 횟수 한 해가 또 지났어요. 재작년에 나온 건데, 이게 또 평상시 안 나오던 부분이 미이행 계약 이런 거 나왔어요. 일단 볼게요.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책의 문단에서 발췌되거나 파생된 용어의 정의 중에 옳지 않은 거. 그래놓고 뭐 다른 건 그런데 좀 미이행 계약이라고 평상시 잘 안 내던 게 나왔습니다. 일단 봅시죠. 1번. 근본적, 많이 보던 건데, 근본적 질적 특성. 일반 목적 재무보고서로서의 주요 이용자들에게 유용하기 위해서 재무 정보가 지녀야 되는 질적 특성의 근본적 질적 특성이다. 이건 많이 보던 거죠. 뭐 어렵지 않을 거예요. 이건. 자, 그다음 미이행. 이게 평상시에 잘 안 나오거든요. 미이행. 이행되지 않았다. 미이행. 근데 만약에 이게 생소해. 그럼 시험장에서는 일단 제끼고 풀어요. 일단 이거는 웬만하면 맞게 나오겠죠. 이건 모르겠다. 그럼 일단 제껴요. 이렇게. 아니면 이렇게 넘겨도 돼요. 그럼 좀 이따 하죠. 그럼 부채는요. 부채는 어서 많이 듣던 얘기죠. 자산부채는 우리 회계 시작해서 지금까지 뭐 수도 없이. 현재 사건의 결과로 기업 실체를 그냥 경제적 실체의 경제적 자원을 이전해야 되는 미래의 의무. 이건 어때요? 자산부채 많이 봤잖아요. 현재 사건의 결과로 실체의 경제적 자원을 이전해야 되는 미래의 의무. 띄엄띄엄 읽으면 맞잖아요. 자원을 상환해야 되는 의무. 띄엄띄엄 읽으면 맞는데 엄밀하게는 틀렸죠. 벌써 틀렸어요. 왜? 과거 사건의 결과야. 그죠? 과거 사건의 결과고, 의무도 현재 의무예요. 현재 의무가 존재하고 과거 사건의 결과로 발생했고 미래의 경제적 자원을 이전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의무는 현재입니다. 자산도 현재 통제하고 있어야 돼. 과거 사건의 발생, 과거의 발생, 현재 존재. 자산하고 부채가 똑같아요. 과거에 발생을 했고 현재 자산이면 통제를 하고 있는 거고, 부채는 현재 의무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미래의 경제적 효익이 유입되거나 유출될 거죠.
그래서 과거에 발생한 거예요. 틀렸어요, 그럼? 답이에요. 답이에요. 2번을 몰라도 3번 보면은 답이 나오는 거죠. 시험이 이런 거야. 마음이 급하면 이게 잘 안 보여요. 그냥 이거 보여. 이전 해야 되는 의무니까 맞는 것 같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 지문도 짧으니까 아싸 이렇게 되는데 틀린 거예요. 다시 2번으로 갈게요. 미이행 계약. 계약 당사자 모두가 자신의 의무를 수행하지 않았거나 또는 모두가 동일할 정도로 자신의 의무를 부분적으로 수행하거나 수행한 계약이나 계약의 일부. 그러니까 어떤 수행할 의무가 있는데 아예 하지 않았거나 미이행, 이행하지 않은 거죠. 수행하지 않았거나 부분적으로 수행. 그러니까 전부 중에 일부만 수행한 거지. 그럼 일부는 미이행, 이행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이런 말이 국제기준 되면서 이렇게 용어들이 좀 생소한 것들이 많은데 시험에도 거의 안 나오다 이게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몰라도 어쨌든 나머지 답을 찾을 수가 있다. 그 다음 이건 몰랐으면 일단 제껴놓고 풀어라. 그 다음 인식이라는 말과 중요한 정보. 일단 인식부터. 인식은 많이 보던 거니까. 자산부채 자본 수익 또는 비용과 같은 재무제표 구성 요소를 하나의 정의를 충족하는 항목, 즉 자산의 정의, 부채의 정의, 수익의 정의 충족하는 항목을 재무상태표나 성과표에 포함하기 위해서 포착하는 과정을 인식이라고 하더라. 이건 오늘도 읽었어요. 오전에 심화 강의 때 읽었던 내용. 그 다음에 중요한 정보가 누락되거나 또는 잘못 기재된 경우 특정 보고 실체의 정보를 제공하는 일반 목적 보고서에서 근거에 이루어지는 주요 이용자들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면 중요한 정보. 보던 거죠. 이거 어쨌든 이것도 그러니까 26회 재작년 문제인데 평상시에 안 나오던 표현이 중간에 하나 껴들어가서 2번에 있으니까 순간적으로 저게 뭐지? 그럴 수도 있죠. 물론 이거 국어라 읽으면 대충 또 감은 오겠지만 어쨌든 우리가 평상시 그때까지는 못 보던 거. 시험이라는 게 그런 거죠. 내가 아는 것만 나오고 내가 본 것만 나오는 게 아니니까. 자, 말 문제가 어쨌든 무조건 개념체계에서 무조건 한두 개는 나온다. 뭐가 나올지는 모르고. 최소한 한두 개, 최소한. 어머나, 4번이요? 얘는 또 뭐다냐. 재무정보의 질적 특성 중에 옳지 않은 거에 또 옳지 않은 거. 적시성 보이고, 중요성 보이고, 비교 가능성 있고, 검증 가능성 있고, 표현 충실성 있고. 어쨌든 제목은 어디서 많이 보던 거죠? 제목은 어디서 보던 거예요? 자, 먼저 적시성은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의사결정자가 정보를 제때 이용 가능하게. 이거 보던 거죠? 맞는 거죠? 제때. 어려운 거 아니겠죠? 두 번째 중요성은 이거 방금 읽었는데 정보가 누락됐을 때 정보 이용자들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면 그 정보는 중요하다. 영향을 끼치면 그건 중요한 정보다. 맞겠죠? 그 다음 비교 가능성은 정보 이용자가 항목 간에 이것도 나온 거네. 아니 제가 일부러 이걸 맞는 걸 고른 게 아니고 그냥 어찌 하다 보니까 1번 이렇게 골랐는데 어쨌든 아까 1번인가 나왔던 문제잖아요. 여러분도 자꾸 풀다 보면 당연히 반복되는 게 하나하나 자꾸 보일 거예요. 더 풀 것도 없이 맞죠? 유사점과 차이점을 식별하는 거 비교 가능성 맞고 그다음 검증 가능성. 이것도 아까 있었는데 그 문제 1번이잖아요 이게. 문제 1번이네요. 제가 일부러 그런 건 아니고 문제 1번에 이게 있었잖아요. 아까는 네모 박스 안에 두 개를 찾는 거. 그죠? 둘 다 맞는 거고. 그럼 답이 이건가 보네. 표현의 중요성은 모든 면에서 정확하다는 걸 의미한다. 아까 기본서에 있던 거죠. 모든 면에서 정확한 걸 의미하는 건 아니죠. 그리고 웬만하면 우리 회계에서 모든, 반드시, 무조건 이런 극단적인 표현 나오면 의심부터 하세요. 이런 말로 하면 무조건 틀린 건 아닌데 저런 말 모든, 반드시, 항상, 무조건 하여튼 뭐 이런 극단적인 표현 나오면 일단 의심부터 하세요. 일단 대부분 틀립니다. 어쨌든 모든 면에서 정확하다는 걸 의미하지는 않는다라고 분명히 써 있죠. 하나 더 하고 할까? 6번까지 하고 쉬었다 하죠. 6번까지 하고 쉬었다 하죠. 근데 이 부분은 개념체계 여러분 기본서를 읽어봤으면 몇 개는 그냥 보일 거예요 아마. 어렵게 안 나오길 바랄 뿐이고 일반적으로는 나오던 게 계속. 자, 일단 재무정보의 질적 특성이고요. 질적 특성 중에 옳지 않은 걸 찾는 문제고 근본적 질적 특성에는 목적 적합성과 충실한 표현. 이게 언제 거야? 25회면 몇 년 안 됐네요. 1번은 너무 쉽죠? 맞고 2번 목적 적합한 재무정보는 이용자들의 의사결정에 차이가 날 수 있다. 차이가 나는 정보가 목적 적합한 정보다. 맞죠?
키워드가 이거잖아요. 의사결정에 영향, 차이를 줄 수 있으면 유용한 정보고, 그 다음 차이가 나타나는 게 목적 적합한 정보죠. 아무 이상 없죠? 3번. 재무제표에 정보를 누락한다면 주요 정보 이용자들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주면 그 정보는 중요한 것이다. 맞네요. 영향을 주면 중요한 거. 이것도 아까 나왔던 문장이네. 결론은 처음에는 당연히 뭐든지 낯설고 그렇지만 나중에 쭉 하다 보면 어서 많이 본 것들이 자꾸 반복될 수밖에 없어요. 왜? 문장이 전혀 새로운 것만 계속 뽑아낼 수는 없거든. 중요한 건 계속 나오니까. 이거 맞고, 또 재무정보가 과거 평가에 대해 피드백을 제공한다면 확인 가치를 갖는다. 확인 가치. 이것도 맞죠? 이것도 맞는 거죠. 예. 개해? 누가 이렇게 잘못했지? 개해가 아니라 대해. 예. 자, 됐고. 그럼 1, 2, 3번 다 맞으니까 1, 2, 3, 4 맞으니까 답은 5번이네요. 완벽한 표현의 충실성을 위해서는 서술에 완전하고 중립적이고, 적시성은 어디 나오는 거죠? 적시성은 딴 거 비검적이, 이건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비검적이 적이니까 보강적. 그렇죠. 보강적 질적 특성이고, 또 결론은 뭐죠? 표현한 중심을 위해서는 서술은 완전하고 중립적이고, 그렇죠. 오류가 없어야 한다 이거였죠. 적시성은 보강적 질적 특성입니다. 문장을 이렇게 단어를 살짝 다른 걸 끼워넣는 이런 형태 많이 나와요. 기본형. 자, 이 문제도 어쨌든 출제되었던 거니까 참조하시면 되고, 자, 좀 쉬었다 가시죠.